안녕하세요, 벤벨입니다. 여름이라 요즘 햇빛이 많이 따갑죠. 따가운 만큼 요즘에 어떤 선크림을 찾으실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올리브영 베스트 제품들을 위주로 오늘 리뷰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리뷰하기 전에 앞서서 선크림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크림은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무기자차는 미백으로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기능을 해서 바르자마자 효과가 즉시 나타나요. 그래서 지속력이 좋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대신에 백탁 현상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바르기가 조금 뻑뻑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기자차는 화학 성분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수분감이 많아서 발림성이 좋고 백탁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눈시림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피부가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 트러블이 날 수도 있어요. 얘는 화학 성분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30분 전에 미리 발라야 돼요. 혼합자차가 이러한 단점들을 줄이고 좀 장점을 높여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고 바로 리뷰 영상 넘어갈게요. 네, 첫 번째로 리뷰할 제품은 유기자차 대표 제품 중에 하나죠. 식물나라 산소수 가벼운 수분 선젤 로션이에요. 그래서 요즘 비건 이렇게 고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얘는 비건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올리브영에서 높은 순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디자인은 되게 뭔가 투박한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얘가 안에 패키지가 그냥 이렇게 입구가 좁아서 양 조절하기 되게 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가 요즘에 기획 상품으로 잘 묶어져서 나왔더라고요. 얘가 지금 60ml인데 얘랑 60ml 하나가 더 있고 또 작은 튜브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총 3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또 가격도 다른 선크림들에 비해서 되게 저렴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가성비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진짜 수분감이 톡 터지듯이 가볍게 잘 발려요. 그리고 수분감 얘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막 발라도 아침에 있잖아요. 바쁠 때 막 스킨케어하기 귀찮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냥 막 로션 바르고 이 선크림만 발라도 막 이렇게 뚜두두두두 톡톡톡톡만 해도 끝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편했어요. 또 이렇게 많이 문지르면 마무리가 되게 산뜻해요. 네, 그래서 빠르게 흡수되는 감이 있어서 좀 속 건조까지는 잡아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금방 흡수되는 만큼 끈적임도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가 되게 끈적임이 없어요. 그냥 딱 촉촉하고 끝나요. 화장할 때 이렇게 끈적임이 있으면은 막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바르고 화장을 했었는데 밀리는 것도 없었고 근데 얘는 백탁 현상이 하나도 없었고 정말 무난무난하게 쓸 수 있는 템이에요. 또 얘가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이랑 마무리감이 되게 비슷해요. 수분감이 둘 다 많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보다는 얘가 더 수분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뭐 건성이나 지성이나 이렇게 크게 유분감이 도는 것도 아니고 완전 매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난무난하게 모든 타입에 써도 괜찮을 만한 선크림이에요. 그리고 향도 원래 향이 좀 선크림만의 그 특유한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얘도 약간은 있기는 한데 근데 거기에 살짝 좀 꽃향이라 해야 되나? 은은하게 나서 그런 제가 막 그렇게 싫어하는 선크림 향은 안 나요. 그래서 냄새는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말 국민템이라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무난무난한 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선크림이에요. 또 지금 이렇게 기획으로도 묶고 세일도 하고 이렇게 저렴한데 정말 가성비템으로 쟁여두기 괜찮지 않나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선크림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얘 식물나라 수분 선젤 선크림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어떤 선크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얘 쓰셔도 정말 무난해요. 막 톤업 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톤업도 안 되고 수분도 있고 지성이 심하신 분들도 그렇게까지 큰 번들거림도 없을 것 같고요. 건조하신 분들은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쓰기에 정말 좋은 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리뷰할 제품은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이에요. 이번에 다시 쓰면서 리뷰를 꼼꼼히 해봤는데요. 얘도 역시 유기자차 선크림이에요. 얘는 패키지가 아까 말했던 여기 안에는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둥글어요, 입구가. 그래서 얘가 조절하기가 살짝 어렵더라고요. 얘는 좀 짜면은 이게 흘러내리는 거 보이죠? 이만큼 수분감이 정말 얘도 많다. 흘러내릴 듯이 수분감이 많다. 아주 촉촉한 수분크림, 로션 바르듯한 제형이에요. 얘도 역시 수분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제가 아까 시문에라도 수분감이 많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얘도 많아요. 얘도 진짜 수분감이 많아요.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수분감은. 그래서 얘도 정말 막 바르기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왜 잘 쓰냐면 저도 좀 원래 스킨케어 하는 거를 바빠 할 때는 좀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그냥 로션 막막 바르고 얘를 바르면은 화장도 그렇게 뜨지도 않고 수분감을 얼굴에 꽉꽉 채워가지고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수분감이 많은데 그렇다고 유분감이 도는 느낌은 아니고 또 촉촉한데 끝에 마무리감도 역시 산뜻해요. 아까 식물나라랑 되게 그 마무리감이 비슷한데 잘 나가는 선크림들은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발림성과 이런 제형들이에요. 역시 끈적임도 없고요. 그리고 얘도 백탁 현상도 없어요. 얘도 근데 역시 흡수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수분감이 계속 오래가는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지성분들은 기초가 귀찮을 때 그냥 에센스 이거만 바르고 얘만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유분도 많이 없고 정말 가볍게 발립니다. 저는 피부 트러블 같은 건 안 나왔고요. 또 눈시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없었는데 지인은 여기 눈시림이 약간 있었다고 해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 눈시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눈가를 피해서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바르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제품들과도 잘 사용할 수 있고요. 저도 화장할 때는 화장이 밀리는 게 없었고 정말 베이스를 수분감 있게 꽉 차게 화장을 했어요.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건성이나 복합성, 수부지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요. 극지성이신 분들은 많이 바를 경우에는 약간 겉돌 수 있다는 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향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근데 정말 코에 가까이 이렇게 되면은 은은하게 그 선크림 냄새가 나는데 그냥 바르고 나서는 아, 냄새 너무 심하다 이러진 않아서 냄새로 호불호 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리뷰할 제품은요.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톤업 선크림이에요. 제가 방금 그냥 수분 선크림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톤업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 얘도 같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얘도 역시 유기자차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도 역시 이렇게 입구가 이게 넓어서 조절이 생각보다 안 돼가지고 아니면 수분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좀 묻어나더라고요. 이거 좀 쌓이면은 흘러내릴 것 같아요. 얘는 좀 양 조절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발리고요. 좀 연한 되게 핑크 베이스예요. 얘도 역시 이렇게 바르면 수분감이 장난 아닙니다. 얘도 그냥 진짜 톤업 선크림인데 톤업 선크림은 조금 백탁 현상이 있어가지고 좀 밀릴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제가 바를 때는 생각보다 크게 톤업이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한 0.5톤 정도 높여서 톤 보정되는 느낌? 나 완전 토너 크림을 바르는데 얘로 하나로 바를 거야 하기에는 톤업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기 때문에 톤 보정 용도로만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완전 핑크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핑크 베이스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추천합니다. 얘도 역시 가볍게 바르고요. 흡수력도 좋고요. 끈적임도 없어요. 근데 얘는 이 수분 선크림보다는 좀 은은하게 광이 나요. 좀 윤광이라고 해야 되나? 은은하게 광이 나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게 다 유분감은 아니어서 심하게 기름이 잘잘 흐른다 이런 느낌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파데프리 할 때나 아니면 그냥 정말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약속이 없는 날 알바 갈 때 이렇게 간단하게 마스크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괜찮을 제품이에요. 저는 눈시림이 얘가 살짝 있었어요. 원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눈시림이 조금 살짝 있더라고요. 막 그렇게 눈 미치겠다 막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주 살짝 있어서 얘도 역시 눈가에는 좀 연하게 바르던가 좀 이쪽을 피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는 아무래도 톤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베이스로 바르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르게 되면 약간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소량만 발라서 피부 보정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건성이나 복합성, 수부지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요. 역시 지성분들한테는 약간의 번들거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향은 역시 얘랑 비슷해요. 두 개 냄새는 비슷합니다. 제가 네 번째로 리뷰할 제품은요. 더하른아이 UV-아웃 선블록이에요. 올리브영에는 없는데 제가 이번에 더하른아이 제품에서 제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가지고 추천템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또 혼합자차가 많이 없는데 얘가 마침 혼합자차더라고요. 패키지는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얘도 좀 입구가 넓어서 양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얘도 톤업 선크림이거든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도 얘가 톤업 선크림이라 얘랑 좀 비교할 만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얘를 지금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얘도 핑크빛 베이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핑크색이 아니에요. 좀 하얀 편이라 좀 홍조기가 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핑크 베이스를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도 얘 발라도 괜찮을 제품이에요. 발라볼게요. 얘는 확실히 혼합자차라 그런지 유기자차에 비해서는 완전 로션처럼 이런 수분크림처럼 바르는 느낌은 아닌데 근데 수분감이 그래도 있어서 바르기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얘 톤업이 잘 되죠. 완전 화사하게 잘 돼요. 아까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톤업이 되진 않았는데 얘는 정말 톤업 선크림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톤업이 돼요. 살짝 난 톤업 크림을 발랐을 뿐인데 거기에 추가로 선크림 기능까지 있네? 이런 느낌의 제형이에요. 얘도 쫀쫀하게 발리고요. 생각보다 끈적임도 없어요. 얘는 좀 살짝 은은한 광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성분들이 많이 바를 경우에는 유분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건성이나 아니면 수부지, 복합성 분들은 은은하게 광 있는 이런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가 좀 수분이 오래 가더라고요. 아까 앞에 제품들은 수분감이 처음에는 엄청 되게 좋지만 금방 흡수가 돼서 바로 산뜻해지는데 얘는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분감을 나타내고 나서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은은한 광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바를 때만 살짝 백탁 현상이 있지 바르고 나서는 백탁 현상이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제품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좀 많이 바를 경우에는 화장할 때 좀 피부가 살짝 밀리는 감은 있더라고요. 기초 제품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난 후에 한 3분에서 5분가량 좀 있어주고 그다음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데프리용으로도 정말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은은한 광을 표현할 수도 있고 화사하게 톤업이 돼서 얘 하나만으로도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건성이나 복합성, 수부지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요. 근데 지성은 유분감이 조금 돌아서 많이 바를 경우에는 약간의 번들거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향은 얘가 살짝 레모네이드 향이 나더라고요. 되게 상콤한 냄새가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선크림의 그 특유한 살짝 멀미 날 것 같은 냄새보다는 이런 향을 더 좋아해가지고 저는 냄새가 괜찮거든요. 네, 다음은 5번째로 리뷰할 제품은요. 닥터지 그린말드업 선플러스예요. 무기자차에서 가장 대표템이죠. 그리고 여기 안에 패키지도 이렇게 입구가 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양 조절하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양 조절하기가 되게 쉽고요. 네, 얘 한번 발라볼게요. 무기자차 비에 처음에 바를 때 생각보다 이렇게 수분감이 있어요. 얘도 앞에서 발랐던 이런 유기자차 선크림에 비해서는 약간의 저항감이 있고요. 그리고 살짝 백탁 형상이 있어서 좀 잘 보고 바르셔야 될 것 같아요. 막 바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톤 보정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바를 때는 되게 수분감이 있다가 마무리감에서는 살짝 산뜻하게 매트해져요. 그래서 발림성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앞에 발랐던 이 유기자차들의 선크림은 바를 때보다는 좀 막 바르기는 어려운 정도예요. 그렇다고 막 그렇게 꾸덕하지 않고요. 역시 마무리감 되게 보송보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르고 화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쿠션을 원래 라네즈 거를 써볼라 했다가 라네즈 거를 바르면 정말 피부가 많이 뜰 것 같아서 어뮤즈 걸로 좀 써봤어요. 어뮤즈가 살짝 수분감이 있는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발랐는데도 지금 피부가 좀 매트한 느낌이 들어서 피부가 예민하셔서 꼭 이걸 발라야 된다 싶으신 분들은 기초 제품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바르고 수분감 있는 걸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해주셔야 돼요.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얘가 아무래도 순하고 자극이 적은 선크림이다 보니까 민감성 피부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지성이나 복합성 분들한테 추천해드려요. 좀 건성이신 분들은 얘가 많이 뜨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복합성인데 기초 화장을 수분감을 충분히 안 해줬다면 약간 좀 많이 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건성은 살짝 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은요, 제가 딱 그 선크림만의 특유의 그 멀미 나는 냄새가 좀 있거든요, 저한테는. 얘가 좀 그게 좀 대표적인 냄새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올리브영 베스트 순위에 들어있는 선크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선크림을 겟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